넷플릭스 8월 신작 놓치면 아쉬운 작품들만 골라봤습니다. 감성 저격하는 한국 드라마부터 기다렸던 해외 시리즈 컴백까지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8월 1일 공개되는 한국형 테마 유니버스 마동석의 액션 블록버스터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거룩한 밤 강바우 사장입니다. 요런 데 숨어있어요.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확실한 전문가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마동석은 악령만 보면 주먹부터 나가는 어둠의 해결사 바우 역을 맡았습니다. 세상의 악을 응징하는 거룩한 밤의 리더로 성경 대신 맨 주먹, 촛불 대신 강펀치를 휘두르며 악과 진짜로 싸웁니다. 사실 이 작품 마동석이 10년 넘게 기획한 세계관 프로젝트입니다. 개봉 전엔 프리퀄 웹툰 거룩한 밤 더 제로가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기도 했죠. 이 웹툰은 바우의 과거와 거룩한 밤 팀의 결성기를 다루며 영화에서는 생략된 세계관을 보완해줍니다. 개봉 직후 관람객 평점은 8점대 초반, 한국형 테마물의 진화, 마동석은 역시 믿고 본다는 리뷰들과 반면 기존 클리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누적 관객 77만 명, 매출 71억 원을 기록했으나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고 영화는 시리즈를 염두에 둔 마케팅 전략을 펼쳤으나 후속작 제작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는 완벽한 영화는 아니었지만 진짜 퇴마는 주먹으로 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 마동석 장르 세계관의 실험실 같은 작품이죠. 나한테 왜 그랬어?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웹툰부터 시작된 거대한 플랜은 아쉽게도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 의도만큼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여름밤 시원하게 스트레스 날릴 작품 혹은 한국형 오컬트의 신호탄을 찾고 있다면 마동석의 또 다른 도전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198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한 메타 드라마 에마입니다. 전설적인 성인 영화 에마 부인의 탄생기를 픽션과 현실을 섞어 과감하게 재해석한 작품이죠. 1982년 전국 극장가를 흔들며 150만 관객을 동원한 에마 부인. 너하고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린 꿈 많은 대학생이었지. 네 몸은 언제 봐도 정말 예뻐. 정말 탐이 날 정도의 품이 있는 정열이랄까. 성인 영화라는 한계를 넘어서며 시대를 관통한 문제작이었지만 그 뒤엔 흥행의 욕망, 검열의 그림자, 그리고 예술과 상업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작자의 진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나. 에마는 그 뜨거운 뒷이야기들을 꺼내듭니다. 감독, 배우, 작가, 그리고 충무로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살아 움직이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연출은 독전 천하장사 마돈나의 이혜영 감독. 이번 작품으로 첫 시리즈 연출에 도전했다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에마 부인은 단지 에로 영화가 아니라 시대가 만든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작품은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착취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입니다. 누구랑 잤니? 내가 정일아니야. 배우 이한이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 정희란 역을 맡아 무대 뒤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여배우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내 앞에서 어설픈 씨***지 그만둬. 신인 방유리는 충무로 한복판에 던져진 신예 배우 미래로 등장합니다. 욕망을 품은 채 촬영장이라는 세계에 뛰어드는 폭발력 있는 존재죠. 가슴을 못 치게 됐잖아, 가슴을. 진성규는 영화의 모든 걸 거는 감독으로 이야기의 갈등축을 단단하게 끌고 가는데요. 특히 이한이 진선규 배우는 직한 직업 이후 다시 뭉쳐 1980년대의 뜨거운 현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80년대 충무로의 공기와 분위기를 살려낸 세트와 미장센, 조명, 의상, 그리고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시대를 생생하게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시절 진짜 영화판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이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소환됩니다. 전설적인 작품의 이면을 섬세하고 날카롭게 들여다본 에마. 레전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마주하고 싶다면 8월 22일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8월 3일 공개되는 리얼 법정 오피스 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입니다. 사담, 잡담, 여담, 사조 일조로 문문이셔. 그 좋은 재료로 이렇게밖에 요리를 못하나? 네. 오타 3개나 났어요. 이라탄 친구 전국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우승했던 친구예요.
타이틀에 있는 에스콰이어는 원래 변호사를 뜻하는 명칭이죠. 그만큼 이 드라마는 변호사 그 자체의 세계를 가장 솔직하고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주인공은 갓 로스쿨을 졸업한 신입 변호사 강효민 역의 정채연 배우. 뭐라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박기범 씨 사건 아이돌 출신에서 꾸준히 연기력을 쌓아온 그녀는 이번 작품에서 현실에 부딪히는 이상주의자로 변신합니다. 그녀가 입사한 국내 최대 로펌 에스콰이어. 거기엔 냉철하고 고압적인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 있죠. 이 인물은 이진욱이 연기합니다. 블러핑이라도 해야죠.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청구합니다. 저랑 잠시 얘기 좀 하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보이스, 스위트홈 등 장르물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배우죠.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이상과 현실 사이, 정의와 수임료 사이. 이 드라마는 바로 그 좁은 틈에서 고민하는 진짜 변호사의 얼굴을 그려냅니다. 효민은 가해자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복잡한 진실 앞에서 법과 양심 사이에서 깊은 혼란을 겪죠. 이 드라마는 그런 모호한 경계, 누가 옳은가 보다 어떻게 옳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이진욱이 연기하는 윤석훈은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대사죠. 미드, 스투처럼 로펌의 세계에 흥미 있는 분, 사회초년생, 직장, 적응기에 공감할 시청자,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해본 분이라면 더 와닿을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8월 29일 공개 예정인 그 시절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꺼내는 영화 고백의 역사입니다. 교생의 절반이 짝사랑하는 남자. 내한테 인사를 한다고? 박세리 이름 예쁘네. 배경은 1988년 IMF 직후의 고등학교. MP3 대신 CD 플레이어, 문자 대신 쪽지, 고백은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전하던 시절. 이 영화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전교생 고백 이벤트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오해, 질투와 성장의 기록입니다. 나는 결심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 시절,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교문 앞 종례 끝나고 돌아가는 골목길, 그 전부를 아주 촘촘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공명, 신은수, 차우민까지 영화계 기대주들이 모였습니다. 그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분들에게 아주 짜릿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있었던 그 사람을 떠올리고 싶다면 이 영화 꼭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8월 6일 공개되는 글로벌 메가 히트 시리즈의 귀환, 돌아온 고딕 천재 웬즈데이 시즌2입니다. 어딘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더 끌리는 소녀 기억하시죠? 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미쳐버린 이야기와 함께요. This is the first time you've ever willingly returned to a school. Wednesday Addams, it is an honor to meet the savior of Nevermore. Can I get your autograph? I only signed my name in blood. 공개 28일 만에 12억 5천만 시간 돌파, 넷플릭스 영어 시리즈 역대 탑2, 단순히 틱톡 댄스 유행으로 끝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고딕 수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주인공 제나 오르테가는 단숨에 글로벌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시즌1에서는 퇴학만 5번 당한 문제야 웬즈데이 애덤스가 괴짜들의 학교 네버모어 아카데미에 전학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연쇄 살인사건이 얽히고 자신의 능력과 가문의 어두운 비밀까지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시즌2의 핵심 키워드는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시간. 웬즈데이는 이제 단순한 추리소녀가 아닙니다. I die because of you. I will not let history repeat itself. 자신의 과거, 세계의 편견, 그리고 진짜 나와 싸워야 하죠. 놀라운 건 제나 오르테가가 직접 대본 수정을 요청하며 더 어둡고 더 웬즈데이다워야 한다고 선언했답니다. 감독은 여전히 팀 버튼, 그의 시그니처인 음침한 유머와 비주얼은 이번에도 여전합니다. 웬즈데이는 팀 버튼의 또 다른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I know what those tears mean. What did you see? 기묘한 수사극, 성장하는 독특한 장르, 고딕,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가 절묘하게 섞인 세계관, 기묘함과 성장 그 경계를 걷고 싶다면 웬즈데이 시즌2는 다시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 매혹을 보여줄 겁니다. 이번 여름 가장 쿨하고 가장 다크한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IMDb 9.1점, 전 세계를 울린 화제의 중심에 선 종교 드라마의 역작, 더 초즌 시즌5 라스트 서퍼입니다.
이 작품은 그냥 성경 드라마가 아닙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지금의 언어로 풀어낸 전 세계 10억 뷰를 넘긴 유일무이한 시리즈입니다. 더 추즈는 예수의 삶을 다룬 첫 번째 멀티 시즌 드라마이지만 기존 종교물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주인공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어부, 병든 여인, 배신자 유다까지 믿음 이전의 혼란과 회의, 감정의 폭발을 강렬한 드라마로 밀어붙입니다. 시즌5는 드디어 클라이맥스로 돌입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 유다의 배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일주일, 성경 속 장면들이 영화 같은 미장센과 배우들의 눈빛 연기로 살아 숨쉽니다. If you go through with this, our alliance is over. Sooner or later, gotta cut you down. There is talk of a collaborator from within of his own followers. 이 드라마의 가장 놀라운 점은 헐리우드도 넷플릭스도 아닌 시청자들이 직접 펀딩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팬들이 돈을 모아 시즌을 만들고 심지어 미국 극장에서 3부작을 공개해 1억 달러 가까운 흥행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비용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죠. 연출은 달라스 젠킨스, 그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닌 그와 함께 걷는 체험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연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는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데요. 예수 역은 조나단 루미, 그는 실제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사랑과 고뇌를 섬세하게 연기해 역대급 캐스팅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실제 가톨릭 신자이자 이 작품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엘자베스 테비씨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연기합니다. 그녀는 릴리트라는 과거 이름과 함께 깊은 내면의 변화까지 보여주며 여성 캐릭터의 폭을 넓혔다는 평을 받았죠. 공개 직후 유튜브 트렌딩 1위, IMDb 평점 9.1, 로튼토마토 시청자 지수 99%, 누적 시청자 수 10억 뷰를 돌파,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TV 시리즈 부분 글로벌 상위권 진입. 종교 드라마 안 본다는 사람도 이 작품은 다릅니다. 예수의 삶을 재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그를 따랐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니까요. 신을 믿지 않아도 이야기가 끌리게 됩니다. 더 초준 시즌5, 신이 아니라 인간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8월 6일 공개되는 이 깊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8월 1일 공개되는 감정 로맨스, 사랑과 꿈의 갈림길에서 서성이는 한 여성의 이야기, 옥스포드에서의 날들입니다. 미국 작가 줄리아 웨일런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서정적 로맨스를 가진 팬들에게 단비 같은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야기는 한 야심찬 미국인 여성인 주인공 안나. We have a student all the way from New York. New York, New York. Welcome, welcome. 미국의 유망한 정신이 되기 위해 1년간 옥스포드로 유학을 떠납니다. 거기서 만난 남자 제이미, 예기치 못한 사랑에 빠진 그녀는 커리어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죠. 안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계획대로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성찰입니다.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꿈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나 겪는 그 갈등의 순간을 조용하고 깊은 감정선으로 풀어내죠. This is just fun, right? Fun. Fun. So fun. So fun. 옥스포드라는 공간 자체가 주인공의 내면과 닮아 있는 듯한 연출도 인상적입니다. 고풍스러운 도서관, 안개 낀 캠퍼스, 그리고 클래식한 골목길까지 이야기와 배경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한편의 문학작품 같은 감성을 자아냅니다. 주연은 퍼플 하츠로 유명한 소피아 카슨.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It can be taught, but really, it should be tried. Allow it. Back to New York soon. That was always the plan. 그리고 상대역 코리 밀크 레스트는 브리처튼 프리퀄 시리즈로 주목받는 배우. 고전적인 매력과 진중한 연기로 제이미를 설득력 있게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렸죠. 영국 감성이 좋지만 이야기의 깊이는 아쉽다는 평가와 슬픔을 억지로 끌어내는 대신 덤덤하게 담아낸 점이 좋았다라는 긍정 리뷰가 있었습니다. 학업, 커리어, 사랑, 그 사이에서 고민 중인 분들, 영국 감성과 캠퍼스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살짝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은 누군가에게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이
2025년 8월의 신작들 쓸쓸함부터 열정, 오컬트까지 다양한 감정선과 장르를 담은 작품들로 만나봤습니다. 요즘 뭐 볼지 고민 중이었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가 가장 끌리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름다운 밤이에요.